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화폐혁명, 블록체인의 미래, 그리고 새로운 디지털 경제 패러다임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죠. 특히 과연 파이코인은 단순한 실험용 코인에 불과했던 비트코인의 뒤를 잇는 진짜 화폐일 수 있을까라는 흥미로운 주제를 다뤄볼 예정입니다. 비트코인은 누구나 아는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이자 디지털 자산이지만 파이코인은 아직도 많은 논란과 기대 속에 놓여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파이코인이 갖는 가능성과 한계, 그리고 정말로 미래에 우리 일상에서 화폐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선 비트코인을 잠깐 짚고 넘어가야겠죠. 비트코인은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의 인물이 제안한 탈중앙화 화폐 시스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이 정부와 중앙은행에 의해 통제되는 구조였다면 비트코인은 누구나 인플레이션과 국가 정책의 영향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송금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결국 몇 가지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첫째, 거래 속도가 느리다는 점입니다. 초당 약 7건의 거래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화폐로 활용하기에는 심각한 제약이 따르죠. 둘째,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 막대한 전기가 소비된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은 환경 문제와 경제적 비효율을 유발했죠. 셋째, 비트코인의 가치가 지나치게 투기적이라는 점입니다. 사람이 빵을 사거나 커피를 사는 용도로 쓰기보다는 자산을 불리기 위해 사고 파는 투자 수단으로 변질된 것이 사실이죠.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은 세계 최초의 디지털 화폐라기보다는 금과 같은 투자 자산의 성격이 강해졌습니다. 여기서 파이코인이 등장했습니다. 파이코인은 2019년 미국 스탠퍼드 대학 연구진이 개발한 프로젝트로 비트코인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비트코인이 소수의 채굴업자들이 수많은 장비와 전기를 사용해야만 얻을 수 있었다면 파이코인은 스마트폰으로도 간단하게 채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죠. 이것은 일종의 참여형 화폐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이코인은 기존의 블록체인이라기보다는 신뢰 기반의 네트워크 합의 시스템을 강조했습니다. 즉, 무작위로 전기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합의를 이루는 방식을 사용했죠. 이는 훨씬 더 친환경적이고 사회적으로도 진입장벽이 낮은 시스템이었죠. 파이코인이 가진 철학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전 세계 사람들이 쉽게 디지털 화폐를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보편화의 가치가 담겨 있죠. 현실적인 차별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접근성입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도 부담 없이 채굴에 참여할 수 있죠. 두 번째, 친환경성입니다. 채굴에 막대한 전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으니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커뮤니티 중심성입니다. 단순히 돈을 노리는 소수가 아닌 글로벌 커뮤니티가 참여해서 만드는 화폐라는 개념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런 철학적인 가치가 실제 화폐가 되기 위해선 보다 현실적인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들어가야겠죠. 파이코인은 과연 진짜 화폐가 될 수 있을까요? 우선 화폐로서의 조건을 살펴봅시다. 경제학에서 화폐는 세 가지 주요 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교환의 매개체입니다. 사람들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 팔 때 실제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가치 저장 수단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가치 척도입니다. 가격을 정할 때 기준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파이코인은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아직은 미완성이죠. 파이코인은 메인넷 출시 이후에도 완전한 거래소 상장이 지연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공식적인 결제 수단으로 채택된 사례는 제한적입니다. 즉, 아직은 교환의 매개체로서 기능이 부족하다는 점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커뮤니티 내에서 진행되는 실험적인 거래, 예를 들어 특정 커뮤니티 마켓플레이스에서 파이코인으로 물품을 교환하는 시도들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도들이 축적되면 장기적으로
화폐적 기능을 가질 가능성은 존재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파이코인이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첫째, 실제 가치 문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파이코인을 채굴했지만 이를 법정화폐로 바꾸거나 사용할 수 있는 거래소가 제한적입니다. 아직 제도권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규제 문제입니다. 각국 정부는 중앙 통제를 벗어난 디지털 화폐를 경계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이코인이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화폐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가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셋째, 네트워크 신뢰성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메이저 코인들은 이미 수많은 노드들과 막강한 보안성을 갖췄지만 파이코인은 아직 충분히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코인의 미래가 무조건 어둡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시나리오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만약 파이코인이 전 세계에서 수억 명의 사용자들에 의해 실제로 거래되고 다양한 온라인 마켓이나 오프라인 상점에서 사용된다면 파이코인은 비트코인의 뒤를 잇는 진정한 화폐로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기반 채굴이라는 점은 개발도상국이나 금융 접근성이 부족한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조차 만들기 어려운 사람들이 파이코인을 통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편입된다면 이는 엄청난 혁신이 될 수 있죠. 반대로 비관적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파이코인이 끝내 거래소 상장이나 제도권 편입에 실패하고 단순히 채굴만 했던 실험용 토큰으로 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파이코인을 이용한 실질적 가치 창출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결국 사람들의 관심은 식어버릴 수 있죠. 정리해보면 파이코인은 분명 비트코인의 실험적 한계를 보완하고 진정한 화폐로 나아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진짜 화폐라 부르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자유롭게 결제하고 가치를 저장하며 가격을 측정할 수 있는 단계에 오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 제도적 지원, 그리고 사용자들의 실제 활용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파이코인이 단순한 투기 수단을 넘어 사람들에게 새로운 금융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파이코인은 진짜 화폐냐 아니냐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지금은 실험에서 실현으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프로젝트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비트코인의 뒤를 잇는 새로운 화폐가 될지 아니면 또 하나의 실험적 시도로 남을지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오늘은 파이코인은 과연 실험용 코인인 비트코인의 뒤를 잇는 진짜 화폐인가라는 주제를 심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파이코인의 현재와 미래, 한계와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다 보니 결론적으로는 아직 완성된 답이 아니라 열린 가능성이라는 점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파이코인이 정말 곧 현실에서 쓰이는 진짜 화폐가 될 거라 보시나요? 아니면 또 하나의 흘러가는 암호화폐 실험이라고 보시나요? 앞으로도 이런 주제에 대해 깊이 있고 사실적인 분석을 전달해 드릴 테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